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미국 교민사회에 10여 년 전부터 천종산삼이라는 것이 대대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종산삼의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천종산삼이란 하늘에서 내리는 산삼이란 뜻으로 해석되어 있고요. 새가 씨를 먹고 배설해서 자란 산삼이다. 한 번도 사람 손을 거치지 않은 야생 산삼으로 조복삼이라고도 불린다. 이 조복삼을 산삼 가운데 최고로 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왜 신만이들이 산삼을 발견하면 신봤다 하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산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된 산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 희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게와 근량에 따라서 몇백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판매되는 것이 천종산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디 귀한 천종산삼을 매우 헐값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헐값에 판매되는가 하면 말입니다. 서너 뿌리에 $100, $200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100나 $200면 간단하게 10만 원이나 20만 원에 팔린다는 거거든요. 천종산삼 서너 뿌리에 $100, $200에 팔릴 수가 있을까요? 미국인들이 채취한 산삼의 90% 이상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으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팔리는 산삼이 적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하디 귀한 천종산삼 서너 뿌리를 헐값인 불과 $100, $200에 살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교민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산삼 채취 환경은 어떨까요? 일단 채취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삼을 채취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가진 곳이 미국 50개 중에서 20개 주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각 주별로 채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연간 채취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산삼 채취 환경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의 산삼 채취는 매우 위험한 직업에 속합니다. 산삼이 자라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죠. 때문에 미국의 깊은 산속에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포유류 야생동물이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무장을 하지 않고 산삼을 산 깊숙이 캐러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한인사회에 이런 중무장을 하고 삼을 캐는 신만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미국 한인사회의 언론에서 보여지는 천종산삼을 채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속에는 안전을 위한 총기 휴대나 또는 안전요원이 함께 산삼 채취에 동참했다는 뉴스는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말이죠. 한국에서 취미생활로 호미 하나 들고 삼을 찾으러 산속에 들어가는 모습 그대로를 재현한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러한 산삼 채취 환경에서 한국 교민을 독자로 하는 신문이나 방송국에서 이것은 천종산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죠. 하지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겁니다. 하루에 수십 차례 쉴 새 없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것은 천종산삼이라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똥이 된장이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언론이 매우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광고비, 머니가 들어오거든, 광고비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송을 들어보면 라디오 프로그램 속에 제품 판매 광고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제품 판매를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 속에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언론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천정산삼은 한 사람이 1년에 대여섯 뿌리만 발견해도 축복받은 것인 겁니다. 미국에 있는 교민을 상대로 하는 언론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10만이 한 명이 가게를 오픈하고 직원 서너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수많은 천정삼삼을 절대로 채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서너 뿌리에 $100, $200에 판매되는 천정산삼이라는 것은 100% 가짜입니다. 아니죠. 이건 사기죠. 사실 이거 사기로 고소하면 완전히 털릴 텐데, 역시 우리 한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매우 강하신 듯 합니다. 만일 말입니다, 가짜든 아니든 혹시 이 제품이 한국에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구매 대행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 여담이었는데요. 그런 정도로 마치고요. 정치권 뉴스 한 가지 전합니다.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뒷부분에 제가 말하는 내용과 SNS에서 캡처한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쌍욕을 하셔도 좋고 비판을 하셔도 좋습니다. 독자분들 중에서 단 1명, 2명이라도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 내용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 반란 시도 집단 중 한 명이 민주당 소속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의 의사당 사무실에 난입하여 그녀의 노트북을 훔쳐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날 나온 뉴스가 뭐냐면 그 노트북이 트럼프 측에 전달되었고, 트럼프와 리누드가 하는 말이 펠로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엄청난 자료를 찾아냈다. 그것들을 곧 폭로하겠다. 그러니 앞으로 큰일이 일어날 것이니 2주 동안 필요한 비상식량을 비축해둬라 라는 영상들이 떠돌고 있어요. 저는 이 트럼프 지지 한국 우파, 한국의 가짜 우파들의 영상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말이 되나? 훔친 노트북의 내용을 훔친 사람도 아닌 제3자 트럼프나 리노드가 그 다음날 곧바로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 완전히 계획된 진행과 결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란 시도 폭력 시위는 계획적이었고, 그에 합당한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트럼프는 맹신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에게 지시를 내려서 낸시 펠로시 의사당 사무실에 침입하여 노트북을 훔쳐나와라.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여기서 나는 트럼프입니다. 나에게 가져와라. 란 계획이 성공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단 하루 만에 그 노트북이 트럼프 측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앞서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십시오. 뒤에서 비교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 이유는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내용과 비교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왜 비교해 보시라고 그러냐면 제가 위에 서술한 정보 전달 방법이 트럼프 지지자분들은 사기다, 웃기지 마라 이런 정도의 부드러운 불만에서부터 쌍욕까지 저한테 할 거거든요. 그럼 한번 내용을 비교해 보시자고요. 제가 앞서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좌측의 내용인데요.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란 시도 폭력 시위는 계획적이었고 그에 합당한 이유를 찾기 위하여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에게 지시를 내려서 낸시 펠로시 의사당 사무실에 침입하고 노트북을 훔쳐나와라. 그리고 그것을 트럼프에게 가져와라. 란 계획이 성공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단 하루 만에 그 노트북이 트럼프 측의 손에 들어갈 수가 어떻게 있었겠느냐. 이것이 제가 쓴 내용인데요. 그럼 우측의 내용은 SNS에 떠도는 내용을 캡처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구독자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아랫부분 손가락 표시를 보시면 좋아요만 있어요. 싫어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이거는 한 3, 4일 전에 캡처한 거라 45개 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훨씬 많을 겁니다. 이 댓글의 99%가 동조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에 동조를 하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지아와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국무장관의 집에 중공인민해방군이 상주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들이 이 이계주 주지사와 국무장관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막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 표현과 좌측에 있는 제 표현 방법이 다른가요?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 두 문장의 표현 방법이 뭐가 다릅니까?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 판단은 어차피 독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독자분들 중에서 단 한두 분 또는 몇 분이라도 이 표현 방법은 똑같다.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의 탄핵이나 펜스 부통령에 의한 폐의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트럼프가 사임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는 그런 언행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의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트럼프 언행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을 트럼프는 절대로 사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트럼프가 퇴임한 후에 민사법 처벌은 물론이고 형사법 처벌까지 당하게 될 겁니다. 민사처벌만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을 트럼프 스스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자충수를 계속 현재 두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루머이길 바라는데 트럼프가 정말 러시아로 망명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로 지금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러시아로 망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